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네, 표지연입니다. 1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연 어떤 새해 설계와 또 전망,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천시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천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제천의 현안과 또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요. 이근규 제천시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의 관광도시 그리고 의병의 고장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패널로 수고해 주실 분이십니다. 제천 세명대학교 행정학과의 박기룡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박길용입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5년도 을미년 정말 청양의 푸른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제천시에서는 어떤 새해 전망과 또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새해 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 14만 시민들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죠. 지난 한 해는 참 마음고생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 다 잊고 을미년 새해를 밝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이제 새롭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때 네. 다짐과 또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셨는데요. 네. 그 다짐과 공약들이 잘 실천이 되고 있으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선 6기로 가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데는 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바뀌고 또 새로운 사회 문화가 변환되는 그런 문화적 그런 차이 때문에 예. 다소 이제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좀 엇갈리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시정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민선 6기의 기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해도가 좀 넓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길진 않습니다만 추진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셨는지요? 우선 뭐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과거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것에만 몰입해서 네. 새로운 뭐 것을 자꾸 시도하는 것보다 우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잘 되게 계승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글로벌 관광시대로 가는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 제가 취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청풍호반에 있는 네. 그린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수상비행장 사업 그래서 관광도시로 가는 전환점을 만드는 컨텐츠나 지역 기반 강화를 하는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저희가 1산단, 2산단이 이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네. 이제 제2산업단지만 해도 80%가 이제 분양이 다 되는 것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산단으로 또 가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민이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민선 6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시정을 같이 열어가고 또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제천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문화적 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많은 공약들을 막 시급하게 졸속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분위기에 맞게 또 예산 여러 가지 수급 상황에 맞게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겠다고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제천에서는 경제 분야에 관해서 어떤 궁금증들이 있는지 또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제천시가 금년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일단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 4만의 초록길 조성 등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도 재정 확충이 중요한 관건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 이제 지방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자립도가 좀 약하고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데요. 예. 경제적인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핑크빛 사업만 추진한다거나 그냥 우선 실적 위주로 대형 토목 사업만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재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삼만의 초록길 사업은 당초 계획은 물론 좋은 계획이었겠죠. 관광용 도로로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상 관광용 도로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과 합의해서 이왕 또 매입한 땅이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에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이나 여가 선용시설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교육문화센터 같은 사업이 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약 8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을 예산 수급 계획 별로 없이 일단 뭐 추진부터 하겠다 이런 것이 과거에 이제 진행되었던 계획인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예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서 그 사업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중앙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당선자 시절부터 이미 중앙부처 또 국회 관련 기관을 다니면서 지역의 정책, 예산, 또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토론과 그리고 다양한 설득을 해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여야가 바뀌긴 했지만 현역 의원인 송강호 의원인 새누리당이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이 함께 손잡고 정말 100% 제천 시민을 위해서 단합하고 통합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당 시절에 확보하지 못했던 경찰청 힐링 리조트 사업 같은 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죠. 네. 이것은 여야가 손잡고 한 일이죠.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미 저희 지방자치단체 내에 전략사업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 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중이고요. 또 이제 오늘이 벌써 이제 9일이 됐는데 당장 기재부나 국토부, 정부에서 1월 안에 확정하는 상반기 여러 가지 구조를 미리 가서 좀 설득하고 토론하기 네. 위해서 정부처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사업의 전시성 사업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민과 합의해서 결정해서 네. 투자 순위를 예산을 확보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뭐 다 좋은 사업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경제 유발 효과가 좀 더 낮고 또 시민들에게 좀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1, 2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네네네. 뿐만 아니라 3산업단지를 2019년까지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네, 조금 땡겨서 이제 저희가 한 2017년, 8년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대규모의 기업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지역 발전에 필요하긴 한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부지도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좀 있는데 이 점은 네.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대규모 그 투자를 하려면 우선 뭐 부지도 중요하지만 예. 기반 여건이 우선 중요한데요. 이제 제천이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물류 이동의 중심지였던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다양한 산업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망이 필요하고 그저 기존의 철도도 이제 복선화가 되어야만 이것이 물류 이동의 그 신속성을 담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다행히 지난해 말로 해서 평택 그 제천 간의 고속도로가 예. 이른바 동서고속도로죠. 그것이 다 완공이 돼서 올 이제 금년도 한 4월 경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평택까지만 해도 한 60km, 60분대에 들어가죠. 이제는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보다 이제는 제천은 항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항구 도시로 이제 가게 되고요. 네. 또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한 5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철도 거리가 이제 단축이 됩니다. 복선화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 외형적인 그런 요건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대기업 유치에 굉장히 좋은 기반으로 가고 있죠. 여기에 뭐 못지않게 저희가 이제 조례를 바꿔서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연간 상시 인원 근로자 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투자 대비 1,000억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을 때로는 무상으로 임대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둠으로써 제천에 와서 기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물류에 대한 뭐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입지 여건에서 굉장히 좋다.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밑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수님 어떤 그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또 지역 안에서도 지역 균등 발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네. 저희 기업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이제 애로가 뭐냐면은 뭐 부지도 중요하고 예. 또 물류기지도 중요한데 역시 그 고급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업종에 맞는 뭐 기술이나 전문 직종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인력 자원이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미 그 인력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드는 것을 공약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복지센터와 일자리를 같이 지원하는 센터를 합병해서 이렇게 협약 형태, 협업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도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는 향토 기업을 또 지원하는 일도 해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가 이제 요즘 현재 추세인 경제 민주화의 추세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또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시민 모두가 작든 크든 생활 공동체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어디 토론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이 사실은 이제 1년 내내 상당히 많은 기간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주요 거점으로 삼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잘 성사가 되면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그 많은 그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천에 사실 여러 행사 또 위원회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또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그 행정이 또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여러 행사들이 각 기관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통합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뭐 가령 제천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또 청풍문화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와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제가 이제 그 시장 선거 때 공약한 것도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청풍영상위원회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천문화예술위원회 아주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또 국제음악영화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중복 투자가 세 군데 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두 번째는 그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과연 상시 고용돼서 활동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검증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음악영화제의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문화적 경력이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재단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효율적으로 합병하거나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그 서울이나 뭐 대도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경제성을 갖다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더 효율성을 갖추고 그리고 그 재단이나 각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좀 더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좀 품격을 좀 높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문화 콘텐츠가 관광산업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좀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출마하시면서요 네. 몇 가지의 공약을 내세우셨습니까?
뭐 개수를 따지면 꽤 많죠. 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정리를 해서 네. 일정 부분은 이제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또 폐기한 공약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폐기한 예를 들면 폐기했다는 것은 이제 제목을 바꿨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완전히 없앴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공약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제가 오랜 그 연구 끝에 예를 들면은 저희 소방서에서 원뜰강 가는 도로가 있는데 네.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진행이 되어 오던 것이어서 빨리 개통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과 또 예산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년도에 그걸 중단해 버렸어요. 네, 공약을 그렇군요. 추진하지 않기로. 예. 그런데 그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겁니까, 교수님? 예? 그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예. 그 난항이 지금 그 난항을 겪고 예, 있는 예.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와 시민의 소통은 지역복지 실현의 어떤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해에 취임하면서 시민시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시민시장실 네. 마련을 계획했는데 시의회의 어떤 실현성 판단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좋은 취지로 기획된 공약이 무산될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그 공약이 전액 포기된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 시민과 소통을 위한 또 새로운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시민시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단순한 사업적인 그런 공약이라기보다는 예. 저희 민선 6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시장이 같은 수평적 관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자는 취지는 변화할 수 없는 공약이죠. 그래서 시민시장시라는 시설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정신적 그런 공감대가 더 중요한데요. 일단 그 공약은 폐기할 수 없는 공약이죠. 또 하나는 그 시민시장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이건 뭐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주어져 있는 공간에 중고 제품을 갖다 놓고 그리고 특별히 예산 돈 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니까 시민시장 입장에서 무상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시에 있는 예산, 사업계획, 감사, 다양한 형태의 시정 정보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특정하지 아니냐 해도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것을 마음대로 정보를 같이 열어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네. 뭐 제 생각에는 조만간 그것이 잘 수렴될 거로 보고요. 의회에서도 그 시민시장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깊이 공감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천 그 세명대학교의 제2 캠퍼스 문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이 점은 또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세명대학교의 그 하남 제2 캠퍼스 설립은 제천시뿐만 아니라 세명대학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 되면은 학령 인구가 급격히 이렇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방 대학들이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세명대학도 확실한 어떤 명확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제천시의 발전은 세명대학교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예. 세명대학교와 그 제천시는 윈윈하는 관계에서 향후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세명대의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일단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뭐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세명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깊이 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의 근본적인 방향이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내고
또 수도권의 대학 입학 정원을 총량제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방대학을 육성화시켜야만 국가 전체가 발전해 간다. 이런 취지가 우선 첫째가 대전제고요. 두 번째는 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꽃을 피워가야 될 텐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원의 여러 가지 한계, 또 기본적으로 이제 정년기에 있는 학생 수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줄어드는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학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탈출구를 찾아보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지방화와 분권의 성공의 가장 큰 요체는 그 공동체 사회가 윈윈하고 같이 상생 보완 협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천시가 대학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가, 이것을 제가 반성의 차원에서 제가 취임하면서 대학 협력팀을 만들어서 대학을 전담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대학교 안이 얼마나 언덕이 많습니까? 그 안에까지 다 눈을 치워주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낯설었었어요. 대학이 잘 되고 대학이 정말 그 품격 있고 중부권 최대 명문 대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제천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열심히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제천을 열심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천시 이야기, 제천시의 새해 전망과 또 과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붕괴됐던 왕암동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에어돔이 아직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개인 회사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다 예산 투입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뭐 주저해 왔죠.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태에서 봤지만 개인 업체의 배지만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적인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모두가 아파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되거든요. 그럼 왕암동 폐기물 지정 그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업체의 무슨 폐기물 시설이지만 그게 만약에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다거나 오염이 시작되면 남한강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이고, 남한강 상수원은 우리 2천만 가까운 수도권 인구들이 먹는 식수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사고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사고가 나면 제천은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물론 실제적인 그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단순하게 제천시가 또는 어느 기업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시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하고 중앙정부와 또 국회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거기에 대한 보완, 안전대책하는 데 한 5억 정도 국비,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어떤 단계인가를 정밀하게 진단해야 되잖아요. 정기 검진을 해서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놓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이 폐기물 매립장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3억의 연구 용역비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로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액수가 뭐 8억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이 에어돔만 바로 세울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 제천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침출수가 잘못되는 경우로 만약에 발전할 수 있다면 이건 저희 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가 재난 시설록을 선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단초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8억이 액수는 뭐 작은 액수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열쇠를 드디어 꽂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수고해준 국회와 또 저의 그 시의 입장을 이해해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폐기물 중에도 그런 일반 폐기물, 생활 폐기물과는 달리 그 지정 폐기물은 아주 특별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도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 제천의 관광이 요즘 뭐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지난해에 그 제천 음악 영화제, 국제 영화제, 그리고 또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테마에 맞는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인 미흡성,
또 지역 경제와의 어떤 유관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문제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행사는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 그런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국제음악영화제는 이제 계속 논란이 많았던 행사이죠. 그런데 그 음악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사업에 굉장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약간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선 첫째는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나 그 집행 과정에 많은 그 의혹이 계속돼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회째가 되면서 그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고 또 적자가 계속 나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10회가 되면서 일단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저희 방침이었고 그래서 많은 그 영화인들이 거기에 협조해서 드디어 10회가 된 작년도에 빚을 다 청산하고 약 2억 정도의 흑자를 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추진할 사업들을 약간 좀 중단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실하게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시 뛰자. 바둑용어로 하면 아생연후의 살타라고 하죠. 나를 건전하게 해놓고 그리고 더 많은 도약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소모성인 이런 화려한 것들을 많이 줄이고 예산을 좀 줄였던 시기가 이제 작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이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과 함께 프리마켓 만들고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는 영화제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들이 과거보다는 이 영화제가 우리 거구나. 최소한 우리가 함께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 문화 공동체로 전환점이 된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방바이오 박람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와 신성장 동력으로 가는 접목점이 없다면은 사실상 그는 일반 축제 행사로 전락하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생산적인 효과, 경제 유발 효과에 주된 관점을 두고요. 네. 특히 저게 2017년 한방바이오 치유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연장선상으로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위원회 또 행사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축제가 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천시가 2016년에 관광도시로 지정됐죠.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제천시는 그 관광산업 문화도시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써야 되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하나의 관광 문제 관광 투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 이제 그 올해 관광도 선정된 것에는 정말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전임 시장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한 62억 5천만 원 정도의 정부 예산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중부권에서 제천 그리고 전북에서 무주 그리고 경남에서 통영 이 세 개의 도시가 158개의 시군에서 선정된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것이고 또 잘 말씀드렸듯이 부주하고 통영은 조금 멀고 또 약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식상했으니까 제천에 새로운 신선한 프레시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관광도시로 가는 컨텐츠, 스토리,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 시민사회 정서 이것을 지금 새로 재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이제 관광체육부와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소위 이제 유홍준 그 문화재청장이 다녀가셨어요. 한 20여 명의 시인들, 신경림 시라든지 뭐 유인태 의원, 뭐 다양한 의원들이 함께 오셨고 도종환 시인도 같이 오셔서 그동안 문화유산 답사기 책에 제천하고 단연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제천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천혜의 관광도시라는 인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근구 제천시장으로부터요, 새해 설계 또 과제, 전망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천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가족은 현재 어떻게 두고 있으신지요? 네,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요. 이제 아들만 셋 두고.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해서 5 식구가
같이 제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대학교 때 총학생 회장도 또 지내셨더라고요. 네, 네, 예. 예. 지금 제천시장을 운영하시면서 가족들의 지지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지요? 일단 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제 재력으로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환경을 제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내나 어머니나 또 아이들이 돈보다 가치를 더 존중해주고 또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또 가장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시장은 혹은 고위공직자는 올곧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무기지 무슨 조직이나 돈만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서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는 있어도 그 아이들이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또 아무런 다른 것이 없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 사회에서 반드시 성취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꼭 보여주고 싶고 또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어릴 때 새 네. 아들을 키워내시느라고 부인께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좀 애썼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뭐 FTA뿐만 아니라 구제역에 또 AI 발생까지 농가가 참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근데 특히 제천 북부 지역은 농촌도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일단 지금 뭐 구제역 관련된 것만 가지고 보면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을 뭐 방역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4개 지역에 해맞이 행사가 큰 게 있거든요. 예. 그 해맞이 행사를 전격 다 취소하고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전용해서 축산 방역에 다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원래 한 1월 한 18일쯤 예정돼 있었던 의림지 알몸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특화된 저희 행사인데 네. 그것도 전격 취소를 하고 거기에 준비됐던 모든 예산들을 다 방역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은 지금 FTA, 한미 FTA 뭐 또는 이제 한중 FTA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국제 수입 구조가 개방화되면 될수록 농민들은 예. 점점 심리적 압박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이 약 한 2,150억 정도의 총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제천의 경우에 그런 정도의 규모에 불구하고 농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용기를 더 주고 우리가 농민들과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함께 시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농축산물 가격이 이제 또 워낙 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한 100억 정도까지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내부 규정을 바꿔서 50억이 넘기 시작하면 직접 그걸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이제 특화 브랜드가 좀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하늘뜨레라고 하는 정말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놨는데 이 하늘뜨레 브랜드를 가지고 농민들이 유통이나 또는 어떤 판매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생겨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집중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제천이 아마 최초의 것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이제 체류형 그 농업 자원 지원센터도 만들고 또 이제 귀농 귀촌 이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귀농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천 지역이 정말 활기찬 농촌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진천에서 이제 구제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인근 지역이거든요. 이와 예, 관련해서 예. 방역 체계가 어떤지 교수님 이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지방 정부는 그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인가 그 도내에 그 진천 그 양동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 움직임이 있고 또 겨울철이 되어서 그 AI 문제에 있어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각 시군 그 자치단체에서는 각자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천시에 있어서는 방역 대책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뭐 지금 전력을 기울여서 모든 공직자들이 방역 사업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이번에 나타난 것은 O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 예방 접종만 제대로 하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나 또는 그 한우 농가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저희 그 설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돼지 한 마리에 방역을 하고 나면 한 10,000원 정도로 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방역을 예방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 설득을 해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복지 분야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복지 정책 또 장애인 관련 정책은 제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그 복지 정책을 좀 펼쳐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여기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기가 막 닥쳐오고 나면 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아픈 결정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소득층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6월부터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이제 개편해서 전환되게 되죠. 결국은 맞춤형 급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가구 여건에 맞는 그런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비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는 워낙 그냥 그 사각지대가 많아지게 됐었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가장 또 복지의 또 대상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복지가 복잡한 복지가 노인 복지, 뭐 장애인 복지 막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저희 지방 정부 조직법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저희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노인 장애인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을 특화시켜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보육 환경 문제는 뭐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또 출산 축하금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역시 많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또 그에 못지않게 이제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진료비 지원, 또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 특별한 또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이제 24시간 안심 보육 어린이집을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로 이제 운영을 좀 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는 장애나 또는 다른 형태의 어려운 점 있는 가족에서도 양육에 별로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행정을 좀 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예, 올 한 해 정말 제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행정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이 점이 좀 개선된다면 제천이 더 많이 발전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신지요? 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천은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또 관광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쾌적한 그 생태 관광문화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쾌적한 환경 그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 사업을 연차적으로 좀 벌였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세계 여러 그 선진국의 지역 도시를 많이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보면은 그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 대학이 그 지역의 산업을 견인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하게 그 학생들의 소비 경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제천시는 근본적으로 그 토대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학 간의 어떤 연구 하나의 센터를 건립을 해서 창업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대학에 계시니까 또 산학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끝으로 이제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 또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시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 제천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광복 70주년이고 또 의암 유인석 장군이 순국한 지 100년이 되는 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을미의병이 120주년이 된 해입니다. 이제 민족적인 그런 자존심을 다시 세워가는데 중심점에 우리 제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제천에서 자랑하고 있는 의림지만 하여도 의림지는 과거 산업혁명 이전에 농업혁명 시대에는 물을 다스리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삼성전자나 LG, 현대 같은 최첨단 대기업이
10개, 20개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전말동굴을 비롯해서 그런 오래된 인류 문화의 역사 유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천이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그리고 민족 혼의 중심, 그리고 제천이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사는 곳,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것이 저희 오래된 열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부가나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14만이 함께 여야도 없고 니 편 내 편 없이 우리 제천시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손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년 화두도 어려운 한자 대신에 아주 네. 쉽게 정했습니다. 시민 행복, 우리 제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손잡고 새로운 날을 열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제천의 먼 미래에 멋진 성장을 함께 기도하고 기원하고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년특집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제천시 편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근규 제천시장, 그리고 제천 세명대 행정학과의 박기룡 교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멋진 제천이 되는데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는 보은군 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